조화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각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6년 1월 22일 오후 1시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의료 대란 때부터 저희 채널은 의료 문제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지속적으로 다루어 왔는데, 오늘은 지난달 졸속으로 발표된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의 발표 내용을 둘러싼 공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폭탄 투하하듯 의대 2,000명 증원을 느닷없이 내던졌죠.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의료 대란으로 갔는데, 그래서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렇다면 미래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의사 수가 과연 몇 명인지를 과학적으로 산출해 보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증원을 다루자. 이런 취지에서 마련된 게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입니다. 문제는 정권이 바뀌고 지난해 8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이 위원회가 겨우 4개월 만에 결과를 내놨다라는 겁니다. 4개월 만에. 이것 자체가, 이 결과가 그야말로 졸속임을 그대로 드러내는 대목이죠. 지난달 12월 30일에 추계위원회는 이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40년을 기준으로 부족한 의사 수가 5,700여 명에서 최대 11,000명으로 이 결과가 나왔다라고 발표했습니다. 2040년 되면 의사 수가 부족해지는데 5,700명에서 최대 11,000명이 부족해질 것이다. 이 결과가 정말 정교한 어떤 데이터, 그리고 정밀한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한 아주 신중한 연구와 어떤 토의를 거쳐서 나온 결과였으면 모든 주체들이 이걸 받아들이겠죠. 문제는 그 모든 내용이 부실 덩어리라는 겁니다. 이 추계위원회의 활동 내용, 그 회의록까지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을 읽어보면 그야말로 졸속, 부실덩어리, 탁상공론, 이런 단어가 그대로 부합되는 이런 결과입니다. 지금 이렇게 발표하다 보니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죠. 의협도, 대한의사협회도 반발해서 별도로 따로 의사협회 차원에서의 추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계산했더니 2040년이 되면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최대 18,000명이 과잉, 남아돈다 라는 결과가 나오더라. 이런 결과를 따로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의대 학부모 단체죠. 전의학연에서는 이 결과를 들여다보고 기가 막혀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체들이 이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이런 부실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다 보니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문제인지 하나하나 좀 따져볼까요? 먼저 의사인력 추계, 이걸 왜 할까요?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예측하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미래에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자동차가 1년에 몇 대 필요한지 이거 예측합니까? 안 하죠. 왜? 이건 시장에서 수요 공급의 논리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될 문제니까. 그런데 의사수 추계는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의료 서비스 분야는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라는 거죠. 왜? 사실상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에 적용되는 분야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단 하나의 단일한 보험에 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죠. 건강보험. 이 건강보험에 전 국민도 가입해야 되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병의원 다 가입해야 그 시스템 안에서 굴러가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아니라는 거죠. 가격도 누가 정합니까? 모든 의료 서비스에 붙이는 가격을 전부 정부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죠. 이뿐 아니라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공급량, 의사 수도 나라가 정하고, 그리고 돈을 주고받는 이런 급여를 청구하고 하는 모든 시스템이 그 건강보험 시스템 안에서, 즉 국가가 정한 틀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병원 인허가, 병원의 어떤 병상수 전부 국가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에서 자율적으로 수요 공급에 따라 정해지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대로 예측하지 않으면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겠죠. 의사 수를 무한정 의사
공급을 늘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고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 건강보험 시스템이 유지 가능한 수준에서 적정한 필요 의사 수는 몇 명인가? 이거는 정말 정교하게 아주 잘 예측을 해서 결과를 산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필요한 의사 수를 정확히 산출하고 예측해 내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제1원칙이 뭡니까? 의료 현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점이죠.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의료 현장을 정확히 데이터화해서 이걸 정확히 추계 모델에 반영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이죠. 이런 관점에서 제대로 의료 현장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차원의 추계위원회 구성이었느냐, 이런 차원의 연구가 진행되었느냐, 이런 차원의 결과 내용이었느냐, 이게 모두 아니었기 때문에 완전히 졸속 부실덩어리 발표였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추계위원회 구성 자체가 의료 현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구조였죠. 제가 먼저 번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 이번 추계위원회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모두 16명입니다. 문제는 16명 중에 의료 현장을 알 수 있는 환자를 치료해본 경험이 있는 의사 딸랑 1명입니다. 16명 중에 1명이라고요? 어이가 없죠.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같은 역할을 하는 의사 수급 분과회가 있었는데, 자, 21명의 위원 중에 무려 80%가 넘는 16명이 전부 임상의사 출신입니다. 그 임상의사도 분야별로, 과별로 다 세분화해서 그 현장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 전혀 다른 직역의 의사들을 위원으로 추대를 했는데, 아니, 우리나라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16명 중에 임상 경험이 있는 의사가 딱 1명이라는 것, 이러니 탁상공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죄다 교수입니다.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느냐? 지난해 4월이죠. 4월에 이 법이 통과가 됐는데,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이 추계위원회 자격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부터 엉터리인데, 자, 보시면 어떤 자들이어야 하느냐. 자, 이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경제학, 보건학, 통계학, 인구학 등 수급 추계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이게 왜 필요하죠? 경제, 보건, 통계, 인구학? 아니, 왜 의사가 안 들어갑니까? 의료 현장을 다 데이터화해서 이걸 어떤 모델로 분석하고 어떻게 통계 분석을 할 거냐? 이건 그냥 통계학 전공한 사람에게 이건 외주를 주면 됩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예측 모델, 통계 모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의료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 모여서 현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한데, 완전히 우리나라는 거꾸로죠. 경제, 보건, 통계, 인구학 전공 이뿐 아니라 인력 정책 또는 인력 수급 추계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연구 실적이 풍부한 사람. 3번, 대학의 조교수 이상이거나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 전부 대학 교수여야 하고 인구, 통계, 보건학 전공이어야 한다. 아니, 그러면 자, 의료 현장에서 전공이 일하는 거 다르고, 간호사 일이 다르고, 의대 교수가 다르고, 개원이 일이 다 다르죠. 이걸 어떻게 반영하죠? 이 현장을 아는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가야 어떤 변수를 여기에 집어넣어야 될지 알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계위원회 구성부터가 엉터리다. 게다가 이 추계위원회는 그 핵심이 얼마나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느냐, 독립성과 전문성이죠. 자, 전문성이 결여됐다. 제가 앞선 말로 다 입증이 됐죠. 독립성이 결여가 됐다. 왜? 지금 이 수급추계위원회 이 활동을 하는 이 센터 자체가 보건사회연구원 소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 정부 연구기관이잖아요. 게다가 이 추계위원회에 지금 3명이, 한 사람은 한국개발연구원, KDI, 2사람이 지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인데, 이건 정부 입김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 구성부터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고, 자, 두 번째, 추계 내용이 부실했다. 이게 가장 핵심인데, 내용이 왜 부실할까요? 네,
의료 현장을 정확히 반영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데이터가 나와야죠, 데이터가. 이 데이터는 그냥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죠.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단일 보험 체계이기 때문에 그래도 데이터 많은 편이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자료 다 받을 수 있죠. 문제는 자료를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심평원에서 뭐 제대로 자료 제공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가 이루어지니까 부실하죠. 이뿐 아니라 현장을 가장 반영하려는 데이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과 시간을 들여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해 내려면 의료 서비스 공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공급과 수요 정확히 예측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공급 부분에 있어서 의사들의 어떤 노동량, 의사들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양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나요? 현장에 나가야 측정이 가능하죠. 대학병원에서 의대 교수가 어떻게 일하는지, 간호사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전공의들은 어떻게 일하는지 다 조사해서 데이터로 화해야죠. 그리고 아니 그냥 개인 병원 운영하는 개원의들은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는지, 하루에 몇 명의 환자를 보는지 나가서 다 데이터 산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뿐 아니라 그냥 봉지기는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 게다가 과별로 다 다를 것이고, 서울 수도권에서 일하는 의사의 노동량과 지역, 저 산간, 오지에서 일하는 의사의 노동량이 같습니까? 다 다르죠. 이거 다 현장에 나가서 실사하고 조사해서 이걸 데이터화해야 이걸 바탕으로 예측이 가능하죠. 이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놓고 위원들이 앉아서 회의를 하는데 데이터가 없어서 이런 한계가 있다. 아니, 결과를 발표한 그 보고서 내용에 전부 핑계만 들어가 있어요. 데이터가 부실해서, 심평원으로부터 데이터가 오지 않아서, 지금까지 어떤 나와 있는 데이터가 이것뿐이어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완전 자기 변명이죠. 부실 덩어리입니다. 게다가 AI 도입이 이 생산성 향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6%로 고정을 했습니다. 6%의 어떤 생산량 증가를 가져올 거다. 겨우 6%요? 아니, OECD 2024년 어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I 어떤 도입이 앞으로 의료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생산성 향상 최저 12%, 최대 30%인데 겨우 6%로 고정을 한다. 이러니 의료계에서 반발을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추계위원회 구성부터 이 연구 내용까지 총체적으로 부실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이걸 무려 6년 동안 실사를 했습니다. 6년 동안 전부 현장에 나가서 다 데이터화해서 어떤 예측 모델에 적용한 변수만 50가지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그냥 책상에 뚝딱 앉아서 기존에 나와 있는 데이터 가지고 뚝딱 발표한 게 이런 졸속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의협이 당장 저렇게 반발을 하죠. 사실 저는 여기에 오기까지 대체 대한의사협회는 뭐하고 있었느냐, 좀 한심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지난해 정권 바뀌기 이전부터 이 추계위원회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계속 주문을 하고 계속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항상 왜 이렇게 사고가 터진 다음에 반발하는지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어찌되었든 의사협회에 반발하면서 아니다, 우리가 자체 조사해 보니까 최대 18,000명이 오히려 과잉 상태더라, 저런 발표를 냈는데, 자, 여기 이 발표를 내니까 추계위원회가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박 내용이 정말 가관입니다. 자, 어떻게 반박을 했느냐? 추계위원회는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수행된 최선의 결과다. 이게 변명이죠.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 이건 현장 조사 안 했고 그냥 나와 있는 자료로 우리가 뚝딱 한 거야. 데이터 부족, 시간 노력 들이지 않았어. 스스로 이건 실토하는 거죠.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수행된 결과다. 아니, 무슨 과학이 어떻게 표결로 정해집니까? 해가 서쪽이 아니라 동쪽에서 뜹니다. 이걸 표결로 정하나요? 과학을 어떻게 표결로 정합니까?
그러니 과학이 아니라는 거죠. 자, 게다가 의협에서는 아니 의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량, 의사 노동량을 정확히 측정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추계위원회 이렇게 반박합니다. 일관된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는 공식 통계나 행정 자료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 통계, 자료가 없으면 만들어야죠. 현장에 나가서 직접 발로 뛰어서 조사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자, 또 이렇게 변명을 해요. 해당 기준을 적용하려면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사의 실제 업무 시간을 표준화해 측정하는 대규모 직접 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면 했어야죠. 의사의 실제 업무 시간을 표준화해서 측정하는 대규모 직접 조사를 했어야죠. 조사를 한 다음에 결과를 내야죠. 이걸 안 하고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하면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진다. 네, 스스로 이건 부실한 조사입니다. 고백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엉터리 부실 그 자체입니다. 이거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죠. 이대로는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 의대에 증원하겠다. 이거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반발이 이어질 텐데 제발 과학적인 산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닥터 썰전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장부승 교수의 정말 훌륭한 강의가 영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저 강연 영상을 참고하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